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니콜라 사태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한 편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니 그럼 하나그룹주는 언제 하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준비한 2탄 하나그룹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 또 옆에 계신데 인사 또 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 니콜라 사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는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하나가 왜 그걸 투자한 게 중요한 건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지금 그 니콜라 덕분에 그 1,600억, 1,100억인가 1,200억 정도 투자해갖고 이게 지분 가치에서 1조 이상의 가치 급등하는 바람에 급등했다 급락해갖고 맨 처음에는 뭐 한 16배 대박이다 뭐 해갖고 주가 하나솔루션 이런 에너지 줬잖아. 근데 지금 반대 에너지로 갔잖아. 네,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투자한 지분의 그 삼형제의 에너지가 니콜라 투자하면서 가치 높이기, 그리고 H솔루션 비상장 돼 있는 H솔루션이 하나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 코드거든. 그러니까 이 H솔루션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 그러면 H솔루션이 누구를 투자했어? 지분을 누가? 일단 H솔루션이요. 비상장 회사입니다. H솔루션은 지분이 김동관 부사장, 첫째 아드님이 50%, 둘째인 김동원님이 25%, 셋째인 김동선님이 25%, 세 아들들이 도합 합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H솔루션이 왜 중요하냐면 한화의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그룹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김승현 회장님이 18.84%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H솔루션이 4.34%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뭐지? 뭐?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그 회사 넘겨주는 거. 뭐라고 하죠? 후배구도 지배구조.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 그룹의 아들들의 지분이 적은 거예요. 김동관 부사장만 4.28%, 김동원님과 김동선이 각각 1.67%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삼형제의 지분이 7%밖에 안 돼요. 7.74. 그러니까 하나를 지배를 하려면 김승현 회장님 말고 이 아들들의 지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아들들의 지분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4.34%를 가지고 있는 H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높여줘서 나중에 이거를 바꾸다거나 아니면 돈 번 걸로 하나 지분을 산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승계 작업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H솔루션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한 게 바로 니콜라였던 거죠. 이 H솔루션이 5천만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H솔루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투자한 그 계열사가 뭐야?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종합화학. 그렇지. 하나종합화학이 니콜라를 투자한 거야. 그래서. 네. 근데 하나종합화학 외에 또 뭘 갖고 있어? 한화에너지. 또? 그리고 한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자, H솔루션 밑에 한화에너지 100% 가지고 있고요. 한화종합화학을 딴딴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사다리 타듯이 보여봐야 돼요. 13.4%, 한화시스템의 13.4%, 한화종합화학이 H솔루션에 투자한 한화에너지가 30.2%를 가지고 있네요, 선생님. 그럼 H솔루션이 한화종합화학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손자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부 무지했다. 무지했죠.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 또 저 공부 많이 했다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여기 빠따 사건도 다 정리했어요. 와, 이거 내가 훔쳐가.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없으면 방송 못 합니다. 제일 소중한 비밀 노트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니콜라에 투자한 게 두 가지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솔루션과 한화종합화학인데, H솔루션 밑에 한화에너지가 있고 한화에너지 밑에 한화종합화학이 있어서 결국은 H솔루션이 이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니콜라 투자라는 거. 그러면 당분간은 그 니콜라가 노이즈 나왔기 때문에 하나종합화학, 하나에너지 이거와 연관된 하나솔루션은 노이즈가 많겠지? 그쵸. 그러면 하나 H솔루션 니콜라 때문에 같이 빠진 하나시스템 우리가 집중하는 거가 이제 다음에 타켓이 되겠죠.
어차피 H솔루션의 가치는 높여야 되는데 얘네는 이미 그게 타버렸으니까 손 타버렸으니까 손을 안 탄 한화 시스템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이게 해결되려면 한 내가 보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갈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아까 전편에서 만들었던 GM하고의 관계라든지 새로운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플러스 알파 되고, 우리는 또 내년 4월달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에서 자기의 관련된 분들이 돼야 수소 서울의 충전소라든지 뭐 법적인 이런 속도라든지 이런 게 또 앞당겨질 수가 있잖아. 그러한 에너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요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화 시스템이 요번에 좀 갈라고 그랬다가 1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근데 선생님, 한화 시스템은 사실 한화 솔루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고 방산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산주인데 왜 이번에 공무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왜 못 갔어요? 왜 빅텍만 가고? 왜?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나쁘다는 얘기야. 그 방산주는 다 방산주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방산주 다 같이 올라가고 경력주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 그 투기적 개미들이 붙는 주가는 올라갔다가 또 급락해. 그런데 자산운용사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못 가거나 빠져. 하루짜리야. 지금장의 특징이야. 마치 앨런 머스크가 자율자동차 이슈를 불일으켰어. 거기에 저가주인 뭐 리눅스인가, 저기 찾아보자. 저가 종목 미동이나 몇 가지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데, 거기 대표적인 만도거든. 만도라든지. 나 만도는 위니아 만도 그 만도예요? 만도. 그게 다 그 다음에 MC넥스.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질 않아. 답답하다. 왜 그러는 거야? 기관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고, 연기금 기관들이. 왜 시장이 하락하면 방어를 해줘야지 왜 팔아요? 걔네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하락시켜. 왜? 응? 그건 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영향력도. 펀드 환매도 있고. 그것도 기관 투자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나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에너지가 계속 매도 나오니까 거의 9월 달만 한 4조 팔았을걸? 그럼 기관의 매도라든가, 그러니까 좀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같은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방산주에 엮여있지만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주들만 가는데, 또 요새 세력주의 특징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죠. 20-30% 오르거나 하루 반 올랐다가 그대로 빼. 그리고 오늘 빅텍 주가 봤어? 네, 빅텍 주가 올라갔죠. 선생님, 빅텍은 좀 간략하게 하고 우리 한화 시스템을 조금 모아봐요. 무슨 얘기냐 하냐면 빅텍을 본다는 게 아니라 빅텍이 그 간단히해서 급등했다가 오늘 거의 고가에서 폭삭 급락을 했어. 폭삭 급락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 마감 이후에 찍어가지고 저 마감 상황 제대로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이런 변동성이 크나. 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장 초반에 20%까지 올라가서 우와, 이게 그거죠? 친서 나오면서 급락한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오늘 25.45%로 가면서 7,09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아니 25%인데 장중 고점이 11,000원 단일 거야 아마. 23% 아니에요? 오늘 장중에? 장중에 고가가 11,700원. 11,700원에서 7,000원이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요새 장의 특징들이야. 질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어느 30에서 50% 갔다가 반토막 됐다가. 이게 뭐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야. 질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율자동차 관련된 우리가 이제 뭐 자율자동차 관련되면 자율자동차 테마주 이렇게 그 네이버에 쳐도 그 연골고리 종목들이 꽤 나오거든. 자율자동차 테마 관련된 종목, 주행차 관련된 테마 종목 보면 간단히 한번 봐봐. 간단히 뭐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명은 얘는 안 나왔나? 근데 선생님,
이제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 이슈가 빠르게 움직이고 그중에 선별적인 종목들,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화 시스템이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셨는데 방산주로서 묶이는 메리트도 그리 크지 않잖아요? 오늘 상황을 보면. 그럼 과연 한화가 H솔루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화 시스템을 어떻게 가치를 키울까요? 내가 그럴 때 저기 점프 SK D&D 할 때 그 홈페이지 가라고 그랬지. 부동산 회사잖아요. 홈페이지. 그래서 SK D&D의 미래 지도가 어떻게 구도화되나? 한화 시스템을 지금 우리 그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그러면 딱 한화 시스템 버터플라이로 라고 나왔는데 없어졌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 AI 연구센터. 하나씩 저희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화 시스템 6,700억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두뇌 개발. 한화 시스템 버터플라이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개척. 드론. 한화 시스템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인수. 이게 정책 관련주로 앞으로 3년간 나는 버블 나오고. 버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오토모빌이나 드론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이 미래 지도를 그려놨어. 현대. 간단히 얘기해서 탑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헬리콥터 비슷한 드론 비슷하게 가서 운반체는 먼저 만들겠다. 그러면 간단히 해서 삼성동에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그런 운반체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거에 한화 시스템도 연결돼 있어. 첫 번째 물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뭔데요, 선생님? 인공지능 AI. AI 센터, 연구개발센터 한다고? 지금 친중파 세력이나 친중 쪽에서 어떤 꼬심이 있냐면 부산 지역에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그래. 선생님 그래서 상사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사나 부산산업 이런 거를 체크해드렸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시진핑이 언제 올까 예측하고 또 연결이 돼. 근데 선생님 일각에서는 시진핑 올해 안 온다고 기사 추측 기사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추측 기사야. 그럼 올 수도 있다라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선생님도 지금 추측이니까. 추측은 할 수 있지? 그러면 추측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딱 봐는 거야. 10월, 11월에는 14차 5개년 계획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 그럼 11월 달에는 움직이지 못해. 초반에는. 그러면 14차 5개년 계획 가장 큰 화두가 갖다 해서 반도체 굴기가 될 것 같아. 자립도를 높이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 때렸잖아. 그러면 이걸 막는 방어책을 분명히 만들 거야. 만들 때 나는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해주터널은 쉽지가 않아.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중일 요번에 일본도 이제 아베 총리가 나오면서 바뀌었잖아. 그럼 요번 기회에 만나서 떡을 주려고 그럴 것 같아. 말 잘 들어. 미국에 쓰기보다는 우리 했으면 이런 혜택을 막 줄 거야. 중국이? 요번에 우리 정부의 친족파도 9월 27일 날 인민군들이 유해가 넘어가는 그런 무슨 기념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타이밍을 잡아갖고 시진핑이나 이렇게 구도를 잡으려고 그랬어. 그게 안 된 거야. 왜? 왜요? 내부 사정도 있을 것 같고 나는 14차 5개년 계획이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21일에서 25일 날 G20 정상회담이 사우디에 열려요. 난 이걸 가장 중요해. 여기서 이제 만나서 한중일이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11월 23일이요. 그러면 11월 말에는 어떻든 간에 시진핑은 움직여. 사우디 간다고. 그래서 이제 중동의 유가의 위에나 결제 같은 거를 또 꼬시고 G50 할 때 유럽 쪽 꼬시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내수 세장 키울 테니까 미국보다 우리하고 잘 또 하자라는 대응 전략의 계획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수립을 할 거라고 봐. 그때까지 그 고위급이라든지 주변 단돌이 치는데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딱 하는 거는 사우디 갔다 올 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한국 살짝 걸쳐서 가라 이거지. 그러면 가장 확률 높은 게 뭐야? 12월. 우린 안 가요? G20? 가지. 근데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왜 들리래? 거기서는 만나는 시간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눈치 보이니까? 아니 그 만나도 10분 15분 아. 거기 뭐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에너지들은 안 나와. 우리나라에 들려가지고 부산 쪽에 그 AI 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톤을 딱 주고 올 때 만약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가 다른 거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11월 20일, 25일. 근데 선생님 11월 3일에 맞죠? 내가 미국 대선이 있는데 하는 거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누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방어를 못 할 것 같아. 대선 때문에 중국을 미국이 아직 뭔가 손을 쓰지 못한다. 아니면 근데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정권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선거 나오는 동향 보면 지금 뭐 대법원 돌아가셔갖고 여러 가지 이러한 노이즈들 막 나오는 게 나는 선거 딱 끝나서 출구조사해갖고 누가 이겼습니다 짝짝 이게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하면 불복해서 다시 해? 아니까 어.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을 쓸 시간 거다. 걸리고 또 그거를 최종 설언하는 게 대법관들이야. 근데 대법관에 이제 그 자기 사람을 자꾸 박으려는 게 그래서 지금은 대법관 싸움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내부적인 에너지로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는 외부적으로 중국과 이게 전력을 투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틈새로 중국의 반격이 나올 것 같아. 요거를 또 친중파 정책 전략이 같이 응집돼 갖고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을 끌어안고 대선까지 가려는 에너지가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을 거야. 요렇게 연결되면서 하나 시나리오일 때 이 하나 시스템. 그리고 여기 또 얘는 또 이거는 또 중국 에너지야.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읽으면 구축함 얘기 나오지. 선생님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하나 시스템에서 제가 매출 구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방산 쪽이 58.16%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지금 뭔가 수익을 내고 하려면 어쨌든 방산 쪽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게 또 중요한 거야. 왜냐면 미국도 우리한테 꼬셔서 미사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주적인 에너지가 없냐면 너무 슬펐어. 이번에 그 공무원분 그거 할 때도 우리가 그 해역으로 갔을 때 미국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난 그거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통제를 받았어. 그래서 북한은 저 핵 위성 가고 막 태평양가 날리는데 우리는 못했어. 그러니까 작전 통수권이라든가 우리가 자주 국방에 관련된 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박정희 거잖아요. 대통령 때 우리도 핵 실험하고 그다음 핵 개발하고 그다음 미사일 사거리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툭하면 미사일 그 발사 딱 나와서 이거 수없이 하셨거든. 우리가 얼마나 사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다음 군부정권 되면서 그러니까 군부정권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 우린 그거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버린 거야. 그거를 자주권을 찾아온 게 2번이야.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거야. 2번.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우리나라 꼭 포함하려고 니네들 경함모도 할 수 있어. 구축모도 해라. 허용을 해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떡을 줘버리는 거야. 거기에 관련돼서 자주국방 에너지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갖다 해서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할게. 남자 둘이 한 여자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이쁜 여자가 되고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 서로 우리를 갖고 가고 싶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중국도 이 떡 줄게, 미국도 이 떡 줄게 해서 우리는 받아갖고 그걸 힘을 키우는 데 돼야지. 반대로 샌드위치에서 아유 이거 중국도 때려버리고 너무 슬프다. 미국도 때려버리면 사랑해줘 이러고 그러니까 본 거잖아. 여자가 그렇게 되면 둘 다 떠나. 너무 슬프다. 그거 묘하게 비슷한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줄 타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치. 드네요. 거기에 두 줄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야. 그러네. 이제 그 AI 센터 중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방산산업. 선생님,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계속 우리나라의 그런 주둔비라든가 이런 거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무기 사달라고 하잖아요. 무기 사달라면서 이제 허용해 주니까 우리 자주국방에 우리 방산에너지 그 쓰는 돈이 무지무지 많아. 근데 우리가 사주는 게 걔네 입장에선, 미국 입장에서 더 좋을 텐데 왜 우리가 만드는 거를 더 지원을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요구할 거 아니야. 이게 무조건만 의존거니까. 이거 사줄게. 이건 우리가 좀 만들 수 있게 조금 해줘. 그래서 그런 거? 우리의 이 큰 그림으로 자주국방에서 우리가 한국항공 우주 개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단가가 10,000원, 20,000원이야. 하나 시스템. 이게 예를 들어 하나 솔루션 같이 되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항상 주가는 이런 에너지 나올 땐 싸야 돼. 싸야 크게 갈 수 있어. 싸야 돼. 근데 선생님, 하나 시스템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그거 뭐라 하지? 색깔.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 물량. 신경 꺼요? 신경 꺼. 보호예수 물량 풀려야 이게 사고 방식이 달라. 우리 개인 투자는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 매물 나와서 큰일 났어, 팔아야 돼. 대주주 입장은 내가 풀리면 이제 주가 올려갖고 이거 크게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마인드를 바꿔야 돼. 마인드 바뀌지. 그러니까 유상증자 해서 짱또마에 단기 급락하지. 대주는 유상증자 신주 상장되는 시점부터 주가 올려서 유상무사한 거 팔아먹어야지.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하락했어.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매도자의 시각이나 대주주 탐욕으로 접근해야지. 개미 가슴으로 개미 투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이 분할하거나 무상증자 호재래. 내가 그거 팔아먹는 수법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고점에서 잘 팔아드리고 방송 들어도 애플, M&M 분할 이거 팔아먹는 수법이니까 팔아라. 급락시켰잖아. 마찬가지로 20,000원짜리가 10,000원에 이불이 2대1로 분할했어. 그러면 실제 주가는 15,000원, 그러니까 10,000원까지 가야 똑값인데 그대로 안 빠져. 15,000원에 만치지 않는데 또 와요. 그런 작업에서 희석화 시켜갖고 팔아먹는 수법 같이 분명히 그런 에너지가 신주상장이나 보유예수 이후에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오히려 시동거는 시발점이고, 그때쯤에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관계, 진짜 11월 20일 날 G20 전후에서 진짜 현 정부 외교팀들이 분명히 노력할 거야. 뭔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선거 가장 큰 에너지가 시집 한번 오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도 그때쯤에 이제 다음 정부의 대권자가 나올 텐데 똥줄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쟤네들이 예기부터 우리 붙게끔 뭔가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방산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돼서 플러스 이렇게 시소식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축에는 물류 방산, 한 축에는 북방. 그럼 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여기 놓고 시소하면 딱 좋잖아. 시소를 잘 타야 될 텐데. 반대로 하니까 문제지. 반대로. 그쵸. 그러면 이 시소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 올라가는 거 비율 매도하고 그때 떨어지는 거를 같이 사. 일반 투자는 떨어진 거 손절하고 올라가는 걸 탈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조절해서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녹십자임에서 급등할 때 오르지 않은 웰빙 가서 들어가서 또 웰빙 급등할 때 이거 비슷한 거야. 그거를 방산과 그 다음에 북방을 같이 하면 이게, 왜냐면 방산과 북방. 북방 방산주 축과 북방주 축. 경협주. 요게 바로 다 같이 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롱숏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전략이 얼마나 좋겠어. 그 해당 대상이 요번에 니콜라 사태가 이제 하나 그룹으로 하여금 H솔루션 지분같이 무너진 거를 메꾸는데 집중하고, 이 김동완 부사장이 거기에 또 미국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집중할 거란 말이야. 거기에 해당 사항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 시스템을 더 사라. 그리고 또 14,000원 때문에 더 반 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진짜 가는 에너지는 구체화돼야 돼. 그런 금년은 아닌 것 같아. 내년 같아, 내년. 그러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뭐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아니, 그러니까 11,000원, 2,000원 사서 14,000원, 15,000원 반으로 팔았다가 하면서 물량 조절,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 전략 있잖아. 네네. 팔았다가 그 돈 갖고 밑에서 사면은 10%라도 늘고 그러잖아. 그러고 하다가 나머지 50%는 2만원 도파할 때까지는 대응도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이 한화 시스템의 이 그 항공 관련, 드론 관련, 물류 관련 이 에너지, 이게 SK D&D 같은 감각이 나올 거라고. 그런 거를 우리는 집중해서 노려보자. 그래서 니콜라 사태로 부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섹터는 건들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집중할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갖다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중화를 시킬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 김승호 회장이나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분들, 이거를 마이너스 되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마이너스 된 거를 뭔가 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 냅둬.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리고 다른 걸 키워. 다른 걸 키워서 이게 어느 정도 바닥쳤다 했을 때 그 키운 에너지 갖고 이거를 더 조절을 해. 나는 수소차, 수소경제는 분명히 그렇게 GM하고 할 것 같아. 그런데 1년 걸릴 것 같아. 그 사이에 목표는 그 사기친 그 밀턴인가? 밀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뭐 경영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쓸 거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H솔루션 지분 가치 높이는 방법의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 시스템에서 찾자. 이게 또 키포인트. 근데 선생님, 새 아들한테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H솔루션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건데 김승현 회장님이 아직 정정하시고 아들들도 젊습니다. 그럼 승계 작업을 위해서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급하게 가지 않아. 이게 그래서 3년, 5년 시나리오야. 또 1, 2년 시나리오인 줄 알아? 3년, 5년 시나리오. 투자자는 마음이 급해요. 그게 문제야. 수익을 내야죠. 3년, 막 10년 기다렸다가 수익 내면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 아니, 선생님, 제 얘기가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한 거여서 지금 선생님 엄청 째려보신 거 아세요? 노려보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말했거늘.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좀 편안하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니, 봐봐. 요번에 11,000원, 12,000원 사람, 심지어 8,9,000원 사신 분도 계셔. 14,000원대 반 팔아갖고 이게 수익률이 얼마야? 40~50%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2만원 간다고 해서 조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요번에 밤 이거 손절해야 돼. 은행 이자 넣어서 1억 넣어봤자 얼마 줘? 근데 이 에너지가 갖다가 30~40%가 얼마나 큰 건지를 1, 2년 안에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걸 팔았다 샀다 해서 여러 번 매매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치고 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어. 그렇게 조절해 가야지. 나는 이거 언제 2만원, 3만원 가요? 안 된다. 알겠죠? 제가 지금 선생님께 엄청나게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그룹 특징하고 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2부도 벌써 컷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화의 세 번째 물주기 하나 종합화학 IPO 관련된 이야기는 또 역시나 다음 화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와, 빠르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뭐야?